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수개월째 멈춰서 있습니다. 국토부가 100개월가량으로 공기를 늘린다는 소식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하구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사하구의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알아봤습니다. 부산 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남구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출범 배경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계획을 들어봅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포천시에는 20년 넘게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문화 사회 속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수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국토부는 정해진 공사 기간 84개월을 100개월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사업 지연을 초래한 현대건설에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공기만 늘리려 한다면서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입찰 조건에서 벗어나는 요구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어 현대건설은 사업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목표였던 2029년 개항에 하루가 아쉬운 일정이지만 사업은 지금까지 멈춰 있습니다. 국토부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말까지 새 사업자를 찾는 재입찰 공고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기본 계획에서 제시했던 84개월 대신 100개월 안팎으로 공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84개월을 정하는 용역에는 1년 8개월 동안 15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업을 지연시킨 현대건설이 처벌은커녕 오히려 국토부가 이들의 공기 연장을 인정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합니다.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제 파기가 된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이미 지금 6개월, 7개월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까지를 포함하면 지금 나오는 100개월, 105개월은 오히려 현대건설이 공기 연장을 제기한 108개월보다 더 걸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국토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부득이 공기 조정이 필요하다면 단순 연장이 아닌 활주로 추가 조성 등의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본계획 그대로 틀에서 기간만 연장하고 비용만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활주로가 현행 하나인데 두 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러면 합리화도 되고 지역민들의 이해도도 있을 수 있고 원활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 현재 10대 건설사로 한정한 입찰 조건을 20대 건설사로 확대하고 3개사 컨소시엄을 5개사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우려로만 남아있던 공기 연장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2029년 개항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부산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하구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사하구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는데 구청장 공약 사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6,791억 원으로 올해 대비 3.1%인 2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예산 중 67.5%가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쓰입니다. 이갑준 청장은 구정연설에서 개인적으로 마지막 연설이라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부산시에 근무하면서 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면서 또 제가 연수원에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 중에는 우리 사회에
투자 계획을 이미 밝혔고 투자를 약속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더욱 힘을 모아서 다음 구청장이 그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과 사구민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사하구는 또 3차 추경 예산안으로 2차보다 154억 원 증가한 9,852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의회는 다음 달 8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보다 앞선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이뤄집니다. 의회는 보훈회관 건립 추진 등 구청장 공약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날 5분 자유 발언에는 박정순 의원이 다대포항 해안도로의 빠른 완공을, 유영현 의원은 사주민대회에서 나온 주민 제안인 워킹스쿨 버스 조례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교통안전 지도사가 특정 위치에서 아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학교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통학버스인 것입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혼자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 졸이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좋은 정책입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중 송샘 의원은 김민경 의원 윤리위원회 해부안을 거부한 최창섭 의장과 다시 한번 언쟁을 벌였고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은 퇴장하며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포천시에는 20년 넘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봐온 작은 복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료 급식과 연탄 나눔, 푸드뱅크 사업까지 소외된 이웃 곁을 지켜온 포천 나눔의 집인데요. 이곳은 특히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주민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다문화 사회 속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재를 펼치고 한글 문장을 따라 읽습니다. 포천 나눔의 집이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센터 한글 교실입니다. 낯선 언어 속에 고립됐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과 의료 상담도 받습니다. 김밥, 재료, 예요. 센터는 이주 노동자의 체류 문제나 산재 피해 상담, 노동권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 2세들에게는 소중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미등록으로 자랐어가지고 나눔의 집에서 이제 온갖 지원들을 많이 해주었고 병원비나 이런 수술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고 나중에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나눔의 집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쪽이 단속되어서 이제 나가면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려움이 크죠. 정부에서 전혀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거든요. 포천 나눔의 집은 이주민 지원을 넘어 지역 복지의 마지막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와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식료품을 나누고 겨울이면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함께 사는 마을의 온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나눔의 집을 위한 나눔의 집이 아니라 정말 주민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보자 해서 봉사자 조직하고 후원자 조직하면서 지금은 한 10개 센터에 60여 명의 실무자와 함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에겐 든든한 울타리가, 어려운 이웃에겐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온 포천 나눔의 집. 작은 공간이지만 20년 넘게 지역의 온기를 지켜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역 문화 정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부산 남구 역시 자체 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정책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남구 문화재단의 출범 배경과 계획, 그리고 지역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방향을 들어보기 위해 구본호 대표이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남구문화재단이 어떤 배경에서 출범하게 되었는지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주위의 분들은 많이 들어나 봤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얘기들은 사실은 별로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25개 구가 있는데 그 25개 구 중에 3군데를 제외한 22군데는 문화재단이 있고요. 경기권 같은 경우에서는 31개 시구가 있는데 그 중에 7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문화재단이 다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부산은 문화재단이 금정구, 진구, 이번에 저희들이 생겼던 남구 3개가 있으니까요. 그게 많이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문화재단이 본래 생기는 이유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가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의미를 같이 흡수하자라는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는 이미 오래된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기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실까요? 예, 실제 많이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예요. 송상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하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문화원이 지역 문화를 담당해 오고 있었는데 굳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 두 개의 사업이 중복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근거적인 면부터 좀 보면 좀 두 개가 차이점이 확실히 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철대 문화원이 생길 때는 사실은 이 법이 문화원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재단이 생겼을 때는 문화진흥원법이라고 하는 법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담당 업무적인 차이를 봤었을 때는 지역의 항토와 문화 연구의 중심, 그리고 지역민들의 기능 교육의 중심이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재단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의 문화 예술과 그리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지역민과 연대해서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것이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두 기관이 서로 겹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대신에 두 기관이 손잡고 지역 문화에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화 복지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예. 앞으로 주민 예술인들과는 어떻게 좀 소통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문화라는 말과 복지라는 말에 두 가지의 복합적인 개념이 문화 복지입니다. 예, 누구나 문화적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문화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 문화의 지역 주민들의 문화 삶이 밀접하게 문화와 연관되게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왜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문화적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주변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형 문화 정책을 만들어내고 지역 문화 행사를 참여하고 문화 접점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고 이를 누리는 것이 국민이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남구문화재단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지난 10월 31일 날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이제 계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남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평화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매년 유엔 평화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재단이 이제 그것을 맡아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세계적인 축제 행사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분포문화체육센터, 그리고 대동골 문화센터, 오암동 소망마을 같은 것과
이런 것과 비롯해서 구청에서 이관받았던 5개 시설 기관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전적인 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26년도부터는 지역 문화 자원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남구 문화 기반 조사를 통해서 이 남구가 가지고 있는 대외적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서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부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부산 남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남구문화재단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문화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이젠 일상이 된 혼밥. 식당과 마트, 소비 패턴까지 1인 가구가 만들어낸 변화,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에 자리한 분식점. 혼자 먹을 음식을 포장 주문하거나 매장 안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는 혼밥족을 마주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가족 단위 손님들보다는 이제 혼자 오시는 분이 꽤 늘어난 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 개념이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약속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본인들 약간 시장할 시간에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보면은. 1인 소비의 시대. 혼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일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벽을 향한 1인석, 개인 공간을 우선한 테이블 배치처럼 혼밥을 위한 구성은 기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먹는 거라서 조금 외롭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요새 주변에 식당들 보면은 혼밥러들을 위한 그런 인테리어나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교 오기 전에는 다 계속 집밥만 먹었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교 오고 나서 뭐 자취를 하면서 혼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혼밥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체감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식당에서 뭐 혼밥을 위한 뭐 어떤 구조적인 테이블 구조나 뭐 어떤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까지 1인 메뉴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혼밥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자리한 동네 마트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변화가 뚜렷합니다. 채소를 한 번 조리할 양으로 나눠 담은 소포장 상품을 비롯해 쫄면, 떡볶이, 찌개 등 홀로 음식을 해먹는 가구를 위한 양념과 간편식, 소량 김치와 반찬류도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1,000원씩 소포장 판매하고 있는 채소 한 끼 신선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약 5% 증가했고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토스터기, 식품 건조기, 멀티 다지기 등 반값 가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1.5배 증가한 서울의 1인 가구.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로움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혼밥이 효율적인 선택이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사상구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길은 수십 년째 마을을 갈라놓고 주민들에게 불편,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철도 지하화를 촉구하며 10만 명이 넘는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는데요.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사상 구간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철길이 사상구 주례동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철길을 건너려면 한참을 둘러 육교를 오르내리고 지하도를 지나야 합니다. 주변 마을은 개발이 멈춘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사상구를 관통하는 철길은 약 7km에 이릅니다. 육교 올라와도 힘들고 또 지하로 가자니 지하가 통로 좁은데 왕래차가 많습니다. 그것도 위험하고 제발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문이 뭐 시끄러워서 못 살지 먼지나고 뭐 이거 철 같은 거 색깔 같은 게 이리 날리고 그렇죠.
동수마다 뜯는다 하니까 그 뜯으면 더 좋지 뭐 모든 게 다. 사상구는 경부선 철로를 지하로 넣어달라며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주민은 12만 3천여 명. 사상구 전체 인구의 63%로 목표 1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 경부선 철도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우리 사상구를 양분하고 있는 시설이 되었죠. 철도로 인해서 소음, 먼지, 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상 구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이 이번에 서명운동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군은 지난 14일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구포에서 가야 차량기지까지 8.9km 구간 지하화를 요청했습니다. 부산 진역에서 부산역까지 2.8km 구간은 이미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인공지반을 덮고 상부를 개발하는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사상구가 포함된 구포 가야 구간은 아직 지하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상구는 철로 지하화를 지역 발전 핵심 과제로 꼽아왔습니다. 하루 이로 동네가 하나가 되는 그런 효과가 바로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철도 시설을 없앰에 따라 가지고 주변 지역 개발을 이제 통해서 도시 재생, 앞으로 우리 사상구의 제2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 방향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부지조성공사 파행과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연내 입찰 공고마저 불투명한 가운데 지역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사업이 제속도를 되찾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